안녕하세요. 윤빌리티 박소연입니다. 디자인 취업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첫 직장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 좋은 회사의 선택의 기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회사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어떤 회사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없이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에이전시가 좋다는 학생도 있고, 저는 스타트업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곧 죽어도 나는 대기업이다, 이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많은 기업 중에서 나한테 맞는 첫 직장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생각들이 다 다를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기준을 한번 정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의 선택은 자기가 그 선택한 그 니즈가 있어요. 그 선택한 니즈들이 이 회사가 바라는 것과 잘 맞아야 이런 좋은 회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나는 야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복지가 좋았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충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꼽아서 이제 그 부분에서 내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점을 우선시 해야 될 텐데요. 자, 회사를 정리해 보면은 에이전시가 있고, 스타트업이 있고, 그리고 중견기업이 있고, 그리고 대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그 기업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다 상황들이 달라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어떤 이 상황에 있어서 환경이 어떻고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서 조금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에이전시입니다. 자, 에이전시의 장점 뭘까요? 디자인의 어떤 다양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수없이 많이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디자이너들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디자이너들끼리 이게 윈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의 그런 생각들을 공유를 하면서 디자인 커리어 발전에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명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디자이너로서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좀 퀄리티 있게 또 쌓을 수 있는 강점이 있죠. 하지만 이 단점을 한번 본다면 에이전시의 그 차이가 굉장히 갭이 큽니다. 유명 에이전시는 클라이언트가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퀄리티의 어떤 보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퀄리티를 올려야 돼서 그 실력은 디자이너들이 향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뭐 관공서라든가 뭐 공기업의 그런 디자인을 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 퀄리티보다는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 디자이너가 보는 그 시안의 어떤 퀄리티를 만족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박봉인 경우가 많고 야근이 많은 경우도 허다하고 힘든 곳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버티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이유가 근무 조건이 좀 합당하지 못한 에이전시도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디자이너들은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에이전시들 중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대표들께서 알고 계신다면은 좀 그에 합당한 대우나 그 디자이너들에게 더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친구들이 이에 대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싫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몸이 상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디자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에 대한 열정이 많아서 시작을 했지만 몸이 상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싫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단점이 되게 분명한데,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에이전시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어떤 케이스인가? 나는 곧 죽어도 디자인이다. 야근 많아도 되고요. 연봉은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디자인 역량을 계속 쌓을 수 있고, 전 유명 에이전시 어떻게든 가봐야 되고요.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에이전시 어떻게든 가려고 해요. 근데 하지만 나의 기준이 그게 아니다 하면은 에이전시 말고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디자인의 어떤 갈증을 느껴서 에이전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런 스타트업이라든가 그 중견 중소에서 또 디자인에 대한 부분 충족을 못해서 에이전시를 난 차라리 힘들어도 갈 거야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하면서 또 갈아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에이전시 기준을 좀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의 에이전시들은 일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기도 해요. 아예 경험이 없는 친구를 또 안 뽑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에이전시 좀 높은 곳에 가고 싶다 한다면 그만한 경험치, 그러니까 프리랜서든 계약직이든 아니면은 내가 처음에는 작은 에이전시라도 좀 경험을 해서 디벨롭을 하고 그 다음에 높은 에이전시를 내가 겨냥해야겠다 이런 플랜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스타트업을 한번 볼게요. 자, 스타트업은 장점이 뭘까요? 자,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모든 걸 통틀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디자인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말 그대로 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의 어떤 기회의 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제안을 하고 그리고 나도 기획을 하면서 디자인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단점은 이 회사가 스타트업인 만큼 계속 발전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이 회사가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돈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디자이너들은 나올 만한 포트폴리오가 없어져요. 그리고 또한 이 작은 스타트업은 디자인 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디자이너가 되면은 사실 저는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수가 있거나 디자인 팀이 있어야 함께 시너지를 내고 배워가면서 좀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 디벨롭을 할 수가 있는데 나만 디자인?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가서 나는 신입이고 잘 모르는데 이 디자인에 어떤 척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디자인 팀이 분명히 있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좋다. 사수가 있는 곳에서 해라.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가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 디자인 팀이 있고 또 사수가 있는 곳을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나만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그런 환경은 비추해요. 그래서 뭐 CEO가 정말 선택한다면 CEO가 그래도 대표가 디자이너다 하면은 그래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 다른 분야이다 하면은 그것도 좀 문제 있는 상황이니까 좀 짧게 다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좀 발전하기 위한 부분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좀 짧게 다니고 그 다음에 다음 디벨롭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견 중소로 한번 보죠. 자, 제조업이나 무역업, 이게 다양한 업종이 많은데 그런 회사들, 탄탄한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연봉도 높은 곳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야근 부분이 좀 덜한 경우도 많아요. 참 괜찮아요. 괜찮은데 단점이 뭐냐? 자, 이런 곳은 디자인의 퀄리티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디자인에 어떤 깊이가 있다기보다는 다양하게 얇게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렇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또 내가 그것을 또 정리해서 넣기가 또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연봉은 만족스러운데 내가 디자이너로서 성장을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결론적으로는 좀 외부적으로 좀 디벨롭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좀 외부에서 프리랜서를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좀 투잡을 하는 경험을 좀 잡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학원을 다녀서 좀 디벨롭을 해본다든가 그런 기회장을 만들어서 스스로 디자이너로서의 발전을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래 이직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면서 발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딱히 디자이너로서의 발전보다는 돈도 많이 주고 또 안정적이고 이 정도만 만족해 하면은 또 중견 중소를 잘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기 기준에서 다니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참 직무 경험이 없으면 합격하기가 어려운 곳이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고 신입을 많이 뽑는 곳이 대기업이다 이렇게 알고들 계시잖아요. 근데 중고 신입을 뽑는 경우도 있고요.
일찌감치 나이가 어려서 그러니까는 4학년을 스트레이트로 다니고 중간에 인턴 경험도 하고 학교도 좋고 그렇게 해서 신입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은 장점은 뭐 누구나 다 아시죠? 복지 좋고 연봉 좋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그리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기를 수가 있으며 디자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영적인 마인드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가고 싶은 대기업이긴 하죠. 그런데 대기업 안 가고 싶고요. 저는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왜 그러냐? 저 단점을 바라봤을 때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기업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력이 조금 보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을 핸들링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직접적인 디자인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에이전시나 그런 곳에 맡겨서 핸들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디자인의 발전이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 핸들링은 잘하는데 상대적으로 디자인 실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을 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역량 발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너무나 장점이 큰 사항이 높은 게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만족을 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전시, 스타트업, 중견, 중소, 대기업 이렇게 장단점을 보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내가 어디까지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될지 좀 생각을 해 보시게 되나요? 저는 이에 대한 4가지 분류를 해서 말씀드린 거는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라기보다 통상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까지나 이거는 100%의 만족스러운 자기 회사는 없어요. 100%의 만족되는 회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주는 100%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또 100%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윈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기가 만족하는 회사는 어떤 케미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요구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의 케미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고려를 하면서 맞춰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 요구 조건의 상황, 그런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첫 번째로 시도를 해볼 곳이 어디인가 판단을 하셔서 설계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